하겠습니다. 다음 fx에 대해서 fx의 차수는 n이고 상수항은 p다. 그러니까 fx의 차수하고 뭐 상수항 결정하시오 이런 얘기인데, 근데 fx의 차수 결정은 아주 쉽죠. 3이잖아요. 3 그냥 봐도 3이죠. 3이 아니면 어쩔 거야. 얘가 지금 무한대로 간 상황인데 수렴하잖아. 그럼 2차분의 2차 해야 되잖아. 그러면 2x의 세제곱을 캐야 되니까 차수만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fx는 2x의 세제곱 가지고 있고 x의 제곱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극한 2를 만들어야 되니까.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이 뒤에를 ax 더하기 b라고 쓰고 싶으실 텐데 얘가 0으로 가죠. 근데 극한은 0이 아니죠. 분자가 0으로 가는데 극한이 0이 아닙니다. 그럼 반드시 누구도 0으로 가야 돼요? 분모도 0으로 가야 됩니다.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를 ax 더하기 b라고 쓰면 별로야. 왜냐면 1 넣으면 0 간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 그걸 어떻게 센스 있게 쓰냐. 시간 압축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어떻게 센스 있게 쓰느냐. 이렇게요. 존나 괜찮죠? 물론 아까 ax 더하기 b라고 해가지고 1 집어넣어서 0 되면 b와 a의 관계 이용해 b 삭제하고 하면 결국 똑같은 걸 얻을 거예요. 감사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얘를 다음과 같이 바로 인수분해를 때려버리면 되겠죠? 왜냐면 어차피 여기에다 놓을 거니까. 그럼 실제 우리가 구하는 극한은 여긴 x 플러스 1만 남고 여긴 2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 더하기 a만 남게 되잖아. 근데 이게 2다. 근데 분자가 이미 2죠? 그럼 분모가 얼마야 돼요? 1이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7임을 알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 그냥 마이너스 7 넣어버리면 상수항은 4네요. 4. 그래서 답은 얼마다? 7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항함수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이제 수학투 문제를 다룬 요령 중에서 우리가 이제 다항식의 연산에서 배웠던 나머지 정리와 인수정리의 내용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텀이 좀 있긴 한데 여하튼 그 내용을 잘 쓰셔가지고 식을 잘 압축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어요? 성실 계산이 절대 다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35번 볼게요. 3차함수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g0의 값으로 가능한 것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함수 gx라고 불렀기 때문에 여길 보고 gx는 이렇다라고 생각하셔야죠. g1은 0이구나 이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다 집어넣을 건데 얘가 지금 x-를 하나의 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극한이 존재하려면 얘도 x-를 하나의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약분을 한 다음에 2를 집어넣는데 여전히 0이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fx는 x-를 몇 차 인수로 간다? 2차 인수, 최소 2차 인수로 갖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1차 인수 일단 갖는다 해서 얘가 x-인수 갖고 있죠. 그럼 얘도 x-인수로 가져야 되니까 얘는 그냥 a입니다. 1 넣어보고 알면 안 돼요. 그러면 fx는 x의 제곱 x-1 마이너스 a x-1 이렇게 되는데 얘를 x-1로 묶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해요. 그러면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한다니까 a가 1인 걸 알겠네. 그런 거 같죠? 예. 그래서 fx가 x-1의 제곱 x 플러스 1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이제 이 극한을 직접 생각해 보면 밑에는 x-c의 제곱밖에 안 남아요. 위에는 x 플러스 1밖에 안 남습니다. 이게 2여야 되죠? 그럼 c는 0이거나 또는 2입니다.
그래서 G0의 값으로 가능한 것은 이라고 하면 0하고 2인데 0은 없으니까 2다. 이렇게 0분의 0꼴이 많이 나오고 0분의 0꼴이 많이 나오면 아무래도 뭘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인수정리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수정리를 최대한 잘 이용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꾸 연립방정식 푸시면 안 돼요. x의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해가지고 f1은 얼마고 f3은 얼마고 f2는 얼마고 3개짜리 소거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오래 걸려. 알았어? 그렇게 하면 빨리빨리 풀 수 없어요. 인수정리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향으로 식을 쓰려고 항상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36번 이게 루트 x 마이너스 1은 그렇게 썩 편리한 형태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도 출제자의 언어로 생각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쓰고 싶으면 여기다가 루트 x 플러스 1을 곱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확정극한 2이기 때문에 여기를 1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감사합니다. 그럼 이걸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은데? 아까 그 네모 세모의 관점에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 얘가 0으로 가고 0으로 간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분모에 0으로 가는 거 있고 분자에 0으로 가는 거 있으면 이거의 극한은 1이다 이런 얘기니까. 이해하시죠? 이 식이 뜻하는 게 뭐였죠? 아까 나왔었는데 x로 약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x로 약분이 가능하면 상수항이 있다 없다? 없다. 물론 분모가 0이니까 분자가 0이요 상수항 0이다 해도 돼요. 근데 x로 약분을 해야 극한을 구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상수항 없다. 그럼 약분하면 나머지는 x를 다 가지고 있고 누구만? 1차항의 개수만 더 이상 x가 없는 상태가 돼요. 걔가 극한값이 되겠죠. 나머지는 다 0으로 갈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냐면 1차항의 개수예요. 그러면 fx는 1차항의 개수가 1인 i라는 거지. 이해하겠니 친구들? 그럼 rx가 뭐예요? x예요. 왜냐하면 그 위에는 전부 다 뭐예요? 2차 이상이니까 x제곱으로 다 묶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가 뭔지 몰라도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앞에가 뭔지 전혀 몰라도 됩니다. 그냥 rx는 x입니다. r2는 2예요. 그러니까 3차 방식이라고 했으니까 굳이 써보면 fx는 ax의 세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x 이런 식으로 bx의 제곱 더하기 x 이런 식으로 쓸 거 아니야. 그럼 여기까지는 x제곱 나눠 떨어지잖아.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애당초 여기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뭔지 알 필요도 없어. 물어본 건 뭐야? 얘야 x.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극한의 모양을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문자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냥 분모에 뭐가 0으로 가고 f에 뭐가 0으로 가면 그게 1이라는 소리구나. 그러면 x라고 쓰고 x 0으로 간다고 쓰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냥 그렇다. 이것도 막 치환 뭐 이런 거까지 할 필요 있냐 이 말이야 내 말은. 그냥 하면 되죠. 그죠? 예. 39번을 보겠습니다. 이제 얘는 다 뭐냐면 식 써서 푸는 문제들입니다. 41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식 안 써서 풀려고 하면 안 되고 빠르고 정확하게 식을 쓰셔야 되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식이 개 복잡하게 나오는 문제들도 있어요. 쫄지 마세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니야. 극한이니까 어차피 숫자를 넣을 거잖아. 그럼 갑자기 식이 확 간단해지거든. 대입하는 순간 극한을 구하는 순간 특히 식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 식은 확정 극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 거.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심지어 극한 문제를 풀 때 이 복잡한 식 중에 내가 뭐 하나를 틀려요. 그래도 답이 멀쩡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그게 극한을 결정하는 변수의 개수를 틀리지만 않으면 나머지 개수는 극한에 영향이 없잖아. 그러니까 걔들 백날 틀려봐야 답은 똑같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계산의 정확도가 조금 떨어져도 심지어 답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복잡하다고 중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OP하고 OQ의 길이가 같다는 게 핵심인데요. 여기 길이 같아요. 그럼 얘를 t, t의 제곱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p가 곡선을 따라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했으니까 t는 0의 우측 접근이네요. 왜냐면 p는 처음부터 1, 4분면에 있었기 때문이죠. 니네 서술형 답안 작성할 때 이걸 0으로 간다고 쓰면 또 감점 당한다. 아니 1, 4분면인 점이 0으로 접근하면 0의 우측 접근하는 거잖아. 왜 0으로 접근하는 거야? 그럼 왼쪽에서 오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감점 당해요. 아시겠죠? 네. 0의 우측 접근한다고 명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길이 얼마야? OP의 길이. 또 OP의 길이 구하라고 하면 t의 제곱 더하기 t의 4제곱에 루트 씌운 놈들 있지? OP의 기울기 얼마냐? t지. 1대 t 대 루트 1 플러스 t의 제곱이다. 쌤말 무슨 말인지 알지? 예. 그러니까 이 Q의 좌표는 t 루트 1 플러스 t의 제곱이에요. 왜냐면 1에 해당하는 b가 지금 t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두 점 사이 거리는 웬만하면 기울기를 이용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훨씬 편리하니까. 알겠죠? 예. 그럼 R을 표현하고 싶은 거잖아, 지금. 직선을 쓰지 뭐. 예. 기울기 얼마예요? PQ의 기울기 t 루트 1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1 분의 마이너스 t의 제곱이에요. 뭐 이거 하나 약분 되겠네. 그리고 x 마이너스 t 더하기 t의 제곱이라고 쓰시면 되죠. 어차피 여러분들 뭐만 필요해요? r의 좌표는 필요하죠. 0,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0 집어넣으면 루트 1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t의 제곱 더하기 t의 제곱이죠. t를 0으로 보낼 때의 극한이잖아요. 예. 문제가 되는 건 얘입니다. 얘가 뭐니까? 0분의 0꼴이니까. 뒤에 거는 확정극한 0이잖아. 이제 얘는 모양만 바꿔주면 되죠. 모양 바꾸면 t의 제곱 루트 1 플러스 t의 제곱 플러스 1이고 밑에 t의 제곱 나오니까 없애면 되죠. 그죠? 예, 0으로 보내시면 얼마예요? 극한? 2다. 그래서 R은 어디로 가는 거냐면 0,2로 가는 거예요. 답은 2입니다. 식 아무리 복잡해도 어차피 t 0 넣을 거기 때문에 신나게 막 써도 된다니까요. 쪼이지 마. 어이씨 뭐 좆된 거 아닌가? 아니 아무것도 안 됐어. 그냥 하면 돼. 미적분 가면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식이 훨씬 더 복잡합니다. 훨씬 복잡해요. 이거보다 훨씬 복잡해요.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확정극한 사용하시면 답 금방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41번 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두 정삼각형을 겹치게 한 후 평행인 두 변을 따라서 평행선을 그린다. 겹친 부분이요. 이건 되게 쉽지. 뭐 때문에 쉽냐면 닮음의 활용 때문에. 자, 이 삼각형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입니다. 근데 이 삼각형도 정삼각형이죠. 이 삼각형도 정삼각형이죠. 닮은 비는 1대 t 대 1-t. 넓이의 비는 제곱의 비죠. 그럼 1대 t제곱 대 1-t의 제곱. 됐어요. 그래서 저기 색깔 칠해진 부분의 면적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시면 아주 편하죠. 4분의 루트 3은 공통으로 다 가질 거고요. 커다란 삼각형이 여기다 1만 곱하면 되죠. 그 다음에 t의 제곱 빼주시고 1-t의 제곱 빼주시면 되죠. 그런 거 같습니까?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얼마냐?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2t예요. 네, 그럼 2 약분하면 되니까 2분의 루트 3 t 1-t입니다. 어차피 얘는 약분 되겠죠? 위에 갖다 올리면 그러니까 답은 2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식도 간단하네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47번 47번은 좀 짜증나는 문제이긴 한데 뭔가 문제가 너무 어렵다기보다는 좀 여러분들 약간 헷갈리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용해서 안 헷갈리게 설명을 해볼게요. 알았죠? 네. 자, 일단 중심이 0,0이고 반지름 1인 원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그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긋죠. 이랬을 때 이 점을 A, 이 점을 B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P가 0,T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점 C의 개수를 FT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T에 관한 함수인 FT를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T의 제한 조건은 마이너스 2분의 1만 아니다. 이것만 있어요. 그러면 저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거죠. 음의 무한대부터 가능한 거니까. 자, P의 조건을 봅시다. C의 개수를 세는 거니까 C는 A나 B가 아닌 원 위의 점이다.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는 ABP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와 같다. 그러니까 만약에 P가 이런 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삼각형이 돼서 원 위의 점 하나 잡아서 넓이가 같게 만들 수 없죠. 아니 제일 큰 거 해봐야 이거 아니야. 원 위의 점이니까 절대 넓이가 같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어차피 P가 그럼 여기에 간격이 지금 얼만데? 2분의 3이지. 그럼 여기서 2분의 3만큼 멀어지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2. 즉 이때 점 C는 마이너스 2부터 유의미한 값을 갖기 시작한다는 걸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 그렇구나. 뭐 아이씨 잘못 눌렀어. 몰라 씨. 왜 바뀌었지 좌우가? 죄송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FT는 뭐부터 시작하냐면 0부터 시작합니다. 언제?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이해하시겠죠? 자, T가 마이너스 2가 되면 P가 이제 여기 마이너스 2의 위치에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간격하고 이 간격이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개의 점이 생기죠. 어디? 여기가 C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의 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T가 마이너스 2일 때 하나의 점이 생겨요. 여기까지 다 이해했죠? 이해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커진다라고 하면 이제 간격이 2분의 3보다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야. 그럼 2보다 3보다 작아지기 시작하면 여기 있던 점이 이쪽으로 분산되면서 두 개씩 쫙 내려오겠지. 높이가 같은 지점이.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그 다음 건 얼마냐면 2야 2. 2인데 언제까지 2냐? 언제까지 2냐면 T가 마이너스 1일 때까지 2입니다. 이게 이제 이 문제의 함정 카드인데 여기 보시면 C는 A나 B가 아닌 원 위의 점이다 라고 했으니까 C는 P가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왠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 근데 문제 어딘가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여기에 P가 오게 되면 이 P가 곧 C가 된다고. 내 말은 이제 좀 짜증나게 써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P가 곧 C가 돼도 돼요. 그러면 이 간격 같은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총 몇 개의 점을 갖게 되냐면 3개의 점을 갖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2개고 이때만 딱 3개예요. T가 마이너스 1일 때만.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쭉 가는데 쭉 가면 4개가 나오겠네. 이런 데가 T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랑 같은 라인을 그어서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나오고, 그죠?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나오고 또 같은 간격을 그어서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나오고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나오니까 총 4개의 삼각형이 발생하죠. 그래서 4개인 상태를 유지하겠죠. 언제까지 4개인 상태를 유지할 것이냐라고 하면 간격이 같은 점이 2개씩 못 나오려면 여기 통과할 때네. 여기일 때까지는 t가 뭐 이런 데 있을 때까지는 이 간격과 뭐 이 간격이 동일한 게 가능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아이 성질난다. 자, 좀 주의해서 누를게요. 뒤로 따닥을 빨리빨리 하려다 보니까. 예.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인데 실제로 t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귀찮아서 이렇게만 했어요. 저 개수 똑같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4개가 되고 t가 0이 되는 순간은 당연히 3개밖에 안 됩니다. 이제 여기 오는 거잖아요. 여기 오는 거야. 그러면 요 라인에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2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3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서 하시면 할만해요. 할만하다. 예. 그리고 0보다 위로 가면 이 간격하고 똑같은 게 이제 아래쪽에서는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든요. 뭐 이런 데 있다고 하면 이 길이하고 똑같은 게 여기서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오면 이쪽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되죠? 예. 그럼 요 라인으로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야 되니까 몇 개? 2개밖에 안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갈까요? 안 되는데. 2개밖에 안 나옵니다. 언제까지 2개겠어요? 언제까지 2개냐고. 1 되기 직전까지. 1일 때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그리고 t가 1보다 커지면 다시 0개가 되는 이런 형태의 함수입니다. 힘들다. 0, 1, 2, 3, 4, 3, 2, 1, 0 이렇게 변화하는 형태. 서술형 시험지에 그래프 그리기 시험 개빡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아무튼 이런 형태의 함수고 개수 함수고요. 네. 지금 보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함수값과 좌극한의 합이 5이다. 함수값과 좌극한의 합이 5이면 4가 유력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4의 좌우는 3, 3이 있기 때문에 유력하지 않습니다. 3이 유력하네요. 좌극한이 2여야 되니까 이쪽은 아닙니다. 이쪽은 좌극한이 4여서 이쪽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러니까 A라고 부르는 게 지금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0의 좌측 접근일 때 B의 값이니까 B는 4네요. 그래서 답은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C는 P가 가능하다. 이걸 생각 못하면 잘 풀어놓고 오답이 됩니다. 어쩔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C는 P가 가능할 때 물어보고 있잖아요. 2, 3 여기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문이 나오는 경우가 좀 있고요. 네. 50번을 볼까요? t,t의 제곱에 대하여 x축의 점 q, y축의 점 r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이게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거든?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이걸 이제 예쁘게 잘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 봐봐 얘들아. 지금 여기 이등변이고 여기 이등변이거든? 그리고 이제 넓이를 t라고 했는데 p의 좌표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를 t, t의 제곱이라고 잡으면 당연히 니네가 여기를 2t, 0이라고 잡고 왼쪽은 0,0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여기까지 이해했죠? 예. 그 다음이 문제인데 여기 길이가 같다를 잘 못 써먹는 경우가 많은데 예전에 제가 얘기한 적 있죠?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뭘 배우냐면 작도와 합동을 배우거든요. 민호야?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작도 합동을 배우거든. 가장 첫 번째로 배우는 작도는 뭐야? 야, 중학교 안 나왔어? 가장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를 이용해서 도형을 그릴 수 있는 작도 배우잖아. 작도 배울 때 제일 첫 번째로 배우는 게 뭐냐고. 아무 말이나 해봐. 중점의 작도요? 중점의 작도? 야, 중점의 작도를 하기도 전부터 해야 되는 게 있어. 선분의 수직 이등 분선의 작도입니다. 야, 니네 중점이라는 결국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니야? 이쪽에서 컴퍼스 한번 돌리고 이쪽에서 한번 돌려가지고 이 교점을 쫙 이으면 여기 중점이야, 이 말 하고 싶은데. 근데 알고 보니 얘가 뭐예요? 수직 이등 분선이죠. 죄송합니다. 네. 우리 중학생도 아닌데 무슨 작도 합동이에요.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을 가장 먼저 가르치는 의미를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 의미하는 게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입니다.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예요. 그래서 2학년 때 그걸 바탕으로 뭘 하냐면, 죄송해요, 오늘 손이 좀 마음대로 안 되네. 2학년 때 그걸 바탕으로 뭘 하냐면 삼각형의 외심을 찾습니다. 외심은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과 거리가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야, 니네 이 점 거리 같은 점에 작도 할 줄 알잖아. 이렇게. 나는 할 줄 알지. 이 점과 이 점 거리 같은 점에 작도 할 줄 알잖아. 이렇게. 그래서 얘를 외심이다 이렇게 부르잖아, 우리가. 물론 여기 하나도 끄면 일로 나오겠죠. 나머지 하나도. 그래서 이런 거 잘 모르는 애들이 나중에 중학교 때 외심 내심 헷갈려가지고 외심과 내심 얘기해봐 그러면 가계 이등분선? 변의 수직 이등분선? 막 이렇게 헷갈리잖아. 이렇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작도의 의미를 모르고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도형을.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선생님? 아니, 이걸 좀 써먹어보자고, 배웠으니까. 이등변 삼각형 저 R은 결국 뭐냐면 이 점에서 거리가 같은 자취 중에 하나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얘의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으면 얘의 y절편이 R이라는 뜻인데, 근데 이 점은 중점이니까 2분의 t, 2분의 t의 제곱이잖냐? OP의 기울기 t지. 그럼 얘의 기울기는 얼마겠어? 마이너스 t분의 1이겠네요. 수직이니까.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 쉽죠? 예, 그러면 R의 좌표가 0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t의 제곱이라는 사실을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괜찮은 거 같지 않냐? 안 괜찮으면 말고. 자, TT가 파란색이냐? POQ가 ST니까 TT가 파란색이네? 그럼 TT는 2분의 1 T의 제곱 플러스 이게 밑변이고 높이는 T잖아? P의 X좌표니까. 그리고 2분의 1 곱하면 되니까 4분의 1 고치면 되겠네? 그제? 예. ST는요? 이건 쉽죠? T의 세제곱이네요. 그래서 T가 0의 우측 접근할 때 TT분의 ST 그리고 여기 T를 집어넣거든요. 근데 이것도 TT-ST에 뭐 구하라는 얘기냐? 1창의 개수 구하라는 얘기냐? 고맙다. 아니, 직접 집어넣어서 빼보지 말고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잖아. 이렇게 서 있으면 뜻이 뭐라고? 1창의 개수라고. 그지? 그러면 애당초 얘 1창 얘 여기밖에 없는데 뭘 빼고 있어. 4분의 1이구나. 이렇게.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550번. 550번은 우리가 수원 막 끝나고 왔는데 존나 멋지게 잘 풀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냐?
야, 우리가 수업 막 끝나고 왔으니까 이렇게 풀고 싶어야 돼. 여기가 1이고 여기도 1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R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 쟤는 안 물어봤는데, 아니, 넓이의 B가 1대 R이잖아. R만 곱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헤런의 공식을 이용하시면 삼각형 OAP의 면적이 얼마냐면 루트 셋 다 더하면 얼마냐? 2 더하기 R 2로 나누면 1 더하기 2분의 R 하나씩 빼자. 1 빼면 2분의 R 또 1 빼면 2분의 R 이번엔 R 빼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R.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죠? 그러면 2분의 R 루트 1 마이너스 4분의 R 제곱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삼각형은 이게 1대 R인 걸 이용하니까 R만 곱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2분의 R 제곱 루트 1 마이너스 4분의 R 제곱이에요. R 제곱으로 나누래. 이거 없어진다고? 확정극한이다. 4분의 얼마? 2분의 1. 배웠으니까 써먹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더 질문할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은 시간은 오늘 배운 내용 좀 정리하고 문제 좀 더 풀죠.